지구대나 버스터미널에 붙어있는 전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로 강도나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인데요. 무려 10년 넘게 지명수배 1번에 이름을 올린 남성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전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남성의 이름은 바로 황주연입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의 얼굴에 주목해 주십시오. 14년 전 사진이라 지금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시가 있고 시력이 0.5 정도로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주연이 달아난 지 14년째.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탓에 사망설부터 밀항설, 성형수술설까지 온갖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당시 이 사건의 수사 담당자를 만나 황주연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 현장. 약 일주일 전 대로변에서 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 황주연을 공개 수배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저녁 8시 30분. 사람들이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에서 네 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만 살 까다는 건왜 사람이 하나 까다 들리더라고. 저 사람들은 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본 게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전 부인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황주연. 범행 직후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 부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기 위해 수사 담당자였던 천연길 과장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쪽 지점에서 이제 피해자 둘이 이제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범행을 이제 자행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찔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여자가 찔리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피해자 남자의 말에 따르면 가만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가슴을 탁 치더라.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가지고 돌아보는 순간에 또 배를 치길래 뭐야 봤더니만 피가 흘러가지고 놀라서 이제 그때서 쓰러지고 나서 여기가 지금 그러면 예,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그 당시 보면 현장 보면은 굉장히 피가 많이 낭자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찔린 상처 부위를 보면은 이쪽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등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감싸게 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찔리면서 이동을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범행을 하고 바로 저쪽으로 뛰어가서 도주를 한 건가요? 두 분 다 10번 이상 찌르고 나서 여기서 두 분 다 쓰러진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해서 도망을 이제 쳤는데 칼을 놓쳤어요. 저 앞에다가 칼을 흘리고 결국은 8차선 도로를 건너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인한 살인 사건.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부부 사이는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죽고 살았는데 저한테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지 그 가시가 제일 우리 집도 다르고 내가 며느리하고 정이 안 떨어졌어. 그래갖고 너무 며느리가 불쌍하고 그냥 뭐 그렇게 둘 좋게 살았는지. 그런데 결혼 7년 만인 2003년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곧 재결합했고 2006년 다시 이혼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시 전 부인이 투병 중이던 상황이었는데 이혼 배경을 두고는 말이 엇갈립니다. 이 부인이 좀 병이 있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임시로 헤어져 있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고 뭐 하다 보니까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신감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변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른바 위장 이혼이었다는 주장. 하지만 전 부인 측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부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
황주현이 평소에도 가정폭력이 심했고 네. 결혼 생활 동안에도 좀 네. 많이 그런 네. 폭력적인 상황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황주현 입장에서는 저 지방에 있던 모 여자랑 같이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던 관계에 있었던 관계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의견 대립이 있다가 가정폭력을 이제 참다 못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자 했는데 결혼 생활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과 황주현의 외도가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설명. 그렇다면 황주현은 왜 두 번째 이혼 직후가 아니라 2년이나 지난 뒤에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 관계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게 아마 이제 그 범행 직전부터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연락이 끊어지고 멀어지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리를 두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면서 계속 복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범행 직전부터 좀 이상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얘가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막 혼잣말도 하고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부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황주현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흥신소인데 황주현이 그 부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뭐 전화번호도 주면서 아니면 IP도 주면서 이거를 특정할 수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딸을 볼모로 한 속임수를 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범행 전날 메일을 보내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사업하다 망해서 곡성에 눌러 앉았다. 곡성에서 딸만 버스 태워서 보낼 테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가 맞이를 해라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피해자가 부랴부랴 전화가 오는 거죠. 정말 딸만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 내용 보면은 13분 동안 통화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통화를 오랜만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위장이었던 거죠. 황주현은 딸을 태운 트럭에 위장용 가발과 흉기를 챙겨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범행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플랜 B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트럭에 싣고 제3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옷장도 있고 거기에 뭐 김장용 개인목도 있고 한 게 그런 거를 그런 걸 준비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범행이 성공 못했으면 거기서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살해된 시신을 여기 넣어서 일단 어디 옮기려고 하는 걸 고려를 하고 온 게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범행 직후 황주현의 행적을 보면 계획된 범죄라는 추정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황주현은 범행 다음 날인 2008년 6월 18일 매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좀 사고를 쳤다. 그런데 딸이 거기 있으니까 딸하고 트럭을 좀 잘 챙겨달라. 나는 지금 숨을 끊으러 간다. 이런 딱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강남역 주변에 있는 공중전에서 또 한 번 통화를 하죠. 같은 내용으로. 황주현이 전화를 건 시간은 10시 49분. 발신지는 신도림 역사 안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그 뒤 영등포 시장역을 거쳐 강남역에서 다시 매형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한 뒤 사당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삼각지역으로 이동. 14시 44분. 범계역 CCTV에 포착된 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킨 듯한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서쪽 끝, 동쪽 끝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예를 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저기 신도림 쪽에서 한번 하고 와서 강남에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게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이 정확히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개찰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역 하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지 이런 부분 확인 안 되지만은 띄엄띄엄 끊겨 있거든요, 그게.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은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는 황주현. 자기는 범인들이 범행한 이후에 잡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안 잡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인상과 눈에 띄는 외모의 황주현. 어디선가 봤다는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14년째 행적이 묘연한 상황. 사망설부터 밀항설, 성형수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주현의 가족들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 우리 딸이 죽어버렸다 우리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러 간대
이런 가설의 가능성에 대해 천연길 과장,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주할 준비를 미리 많이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설이죠, 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잊혀지길 바라는 사람들에 의한 소문이 확대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이 언론에 또 알려져 있었고 해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또 금전적인 측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네. 그 성형수술을 하고 있으면 신원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밀항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권 브로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통한 내용도 없고, 일단 밀항을 하게 되면 그쪽도 한국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금방 뛰거든요. 하지만 14년 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비교적 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준비만 하면 나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간 사람도 그때는 많았고요. 두 전문가 모두 황주연은 아직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 과장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신창원이 검거가 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 가스 수리하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우연히 그 집에 갔다가 탈출금 신청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제 그때 투입돼가지고 막 총으로 무장하고 해가지고 검거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황주연도 그런 케이스, 그럴 가능성이 하나 너무한 것 같아요. 평소에 언론도 뛰어나오고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가 좋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조력자, 특히 여성에게 의지해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 하지만 배상훈 교수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조해 줘야 되는 여성이니 자기 인생 10년을 넘게 무슨 이유로 황주연한테 그걸 하겠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황주연 심적 특성, 행동 특성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사는 형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아도 지금 모습이 아니라 외국인의 모습. 예를 들면 조선족, 몽골인, 한족 중에 하나 형태. 그 가능성이 전 가장 높다고 보고. 배 교수는 황주연이 조선족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 어딘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범행 전 점을 봤다는 황주연. 통화력 중에 보니까 남원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4번 통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혹시 이 절에 혹시 일한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확인해봤더니만 그분이 황주연을 기억을 못해요. 이따 왜 기억을 못하시냐 할 때만 자기가 점을 봐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면 내가 신수를 봐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황주연도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시민은 황주연이 잊혀진 기억으로 남지 않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방송을 타야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잊혀진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떠들썩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마련이니까. 일단 당연히 경찰이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수사팀 일원으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전혀 안 움직이고 전혀 안 쓴다고 그러면 신인이 아닌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귀모양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특징을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보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만두 모양의 귀,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신체적 특징. 살인을 저지른 황주연이 잊혀진 기억으로 남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천연길 과장은 관할인 서초경찰서를 떠나서도 14년째 황주연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황주연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그런 범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4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이라도 하여튼 자수를 해서 범행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